어떤 독은 찻잔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향기롭고 다정한 손으로 건네집니다. 이서윤은 그것을 6개월간 매일 마셨습니다. 웃으면서. 결혼식 날 아침 서울 도심의 한 특급 호텔 로비에는 흰 장미 수백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꽃 한 송이에 얼마를 썼는지 모를 장식들이 복도 끝까지 이어졌고 하객들은 조용히 감탄하며 자리를 채워나갔습니다. 어느 재벌가의 장남 결혼식이라는 말이 서울 사교계 안에서 조용히 돌았고 사람들은 그 신부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서윤은 탈의실 한쪽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드레스는 단정했고 머리는 낮게 올렸습니다. 화려한 장식 없이도 눈길이 가는 얼굴이었지만 그날의 서윤은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예감 때문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중학교 미술교사였고 어머니는 작은 도예 공방을 운영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집안에는 늘 흙 냄새와 물감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냄새를 좋아했습니다. 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한 것도 졸업 후 작은 작업실을 꾸린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가 한도윤을 처음 만난 것은 기업 후원 전시회 자리였습니다. 한도윤은 그룹 계열사의 문화재단 행사에 잠깐 들른 참이었고 서윤은 전시 참여 작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도윤은 서윤의 작품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눈 것은 15분 남짓이었지만 도윤은 그 다음 날 전시장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윤이 작업 중이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끝내 청혼했고 서윤은 오래 고민한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이 없는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한 그룹은 국내 재계 서열 10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창업주 한준혁 회장은 3남매를 두었고 장남 도윤이 그 후계 자리에 가장 근접해 있었습니다. 도윤이 조각가와 결혼하겠다고 밝혔을 때 가문의 반응은 빠르고 분명했습니다. 공식적인 반대는 없었습니다. 회장은 침묵했고 어머니 미녀사는 한 차례 면담 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승낙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도윤의 여동생 한세라였습니다. 세라는 결혼식 이틀 전 오빠의 집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도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세라는 서윤과 단둘이 마주쳤습니다. 언니. 세라는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이 겉보기와는 많이 다를 거예요. 적응하기 쉽지 않을 텐데.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이시죠? 세라는 잠깐 서윤을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그걸로 하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협박도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그 짧은 대화 안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환영의 언어가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을.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주례사가 울렸고 서약이 오갔고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도윤은 서윤의 손을 꼭 쥐었고 서윤은 그 온기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사진 촬영 시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장 내외 도윤, 서윤 그리고 세라. 카메라 앞에서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라도 웃었습니다. 그러나 찍힌 사진 속에서 세라의 시선은 단 한 번도 서윤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된 후 서윤은 혼자 테라스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홀 안의 소음이 잠깐 멀어지는 것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도심의 야경이 유리창 너머로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 오빠가 왜 굳이 저런 선택을? 누군가의 나지막한 말이었습니다. 이어서 웃음소리가 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말들이었습니다. 다만 결혼식 당일 밤에 듣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서윤의 삶은 두 개의 층위로 나뉘었습니다. 도윤과 함께하는 시간과 그 가문 안에 놓여있는 시간. 전자는 따뜻했습니다. 후자는 달랐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서윤의 의견은 가볍게 흘러갔고 명절 행사에서 서윤은 늘 한 박자 늦게 안내받았으며 아무도 대놓고 무례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진심으로 반기지 않았습니다. 조각가 이서윤은 그 공간 안에서 천천히 이방인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한세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차를 들고 다정한 얼굴로. 한세라가 처음 차를 가져온 것은 결혼석 달째 되던 주였습니다. 토요일 오후였고 도윤은 골프 약속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현관 벨이 울렸을 때 서윤은 작업실 한쪽에 앉아 작은 조각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세라가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고급 티 브랜드의 쇼핑백, 다른 손에는 작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빠 없어요? 지나가다 들렀는데. 세라는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윤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세라는 주방을 낯설지 않게 살폈습니다. 마치 원래 알던 공간처럼 서랍 위치를 짐작하며 찻잔을 꺼냈습니다. 쇼핑백에서 꺼낸 것은 다즐링 퍼스트 플러시였습니다. 고가의 홍차였습니다. 세라는 능숙하게 티포트를 올리고 물 온도를 맞추며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요. 시댁 생활이 쉽지 않죠. 서윤은 대답을 고르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직 적응 중이에요. 당연하죠. 우리 집이 좀 복잡하니까. 세라는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향이 진했습니다. 서윤은 두 손으로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세라의 방문은 그 다음 주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처음에는 격주였다가 어느새 매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도윤이 있는 날도 있었고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세라는 올 때마다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차의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다즐링에서 실론으로, 그 다음엔 이름 모를 블렌딩 제품으로,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작은 갈색 병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한방 재료 베이스 보조제예요. 어머니가 드시던 건데 언니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세라는 병을 테이블 위에 올리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드셔보고 맞지 않으면 끊으면 되고요. 서윤은 병을 들어 뒷면 성분표를 살폈습니다. 한자와 영문이 섞인 성분명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낯선 이름들이었지만 특별히 의심스러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터였습니다. 서윤은 그날 저녁부터 차와 함께 보조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조용히 왔습니다. 처음에는 피로였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나면 유독 기운이 없었고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계절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환경이 바뀐 탓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재벌가의 생활 방식은 서윤이 익숙하던 것과 달랐습니다. 긴장이 몸에 쌓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자 피로는 다른 증상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유 없는 구토가 시작되었습니다. 식사 후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아침에도, 밤에 자다가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어지럼증은 일어설 때마다 찾아왔고 한 번은 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난간을 붙잡은 적도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손가락마디 주변 피부가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건조함이라 여겼지만 연고를 발라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걱정했습니다. 병원 가자. 내가 같이 가줄게. 괜찮아요. 피곤한 것뿐일 거예요. 서윤은 혼자 동네 내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혈액 검사를 권했고 결과는 며칠 후 나왔습니다. 이상 소견 없음. 서윤은 처방전 없이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쉬세요. 가족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있었습니다. 회장 내외가 있는 본가 식사 자리였습니다. 서윤은 매번 단정하게 차려입고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인사를 빠뜨리지 않았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모임이 길어질수록 서윤이 놓이는 위치는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대화가 사업 이야기로 흐르면 서윤에게는 눈길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행 계획을 이야기할 때 서윤의 일정은 묻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먼저 돌아가는 순서가 있었고 서윤은 늘 마지막 쪽이었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당겨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미녀사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서윤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예민한 편인가요?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 피곤한 것 같습니다. 미녀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세라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주 작게,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 3달째가 되자 서윤의 몸은 더 이상 버티는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집중이 흩어졌습니다. 조각도를 쥐면 손목이 아팠습니다. 가장 좋아하던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서윤에게는 몸이 아픈 것과는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습니다.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큰 병원이었습니다. 내과, 신경과 피부과를 차례로 거쳤습니다. 검사가 늘었고 기다림도 길어졌습니다. 결과는 매번 비슷했습니다. 명확한 질환 없음, 스트레스, 수면 부족, 환경 변화. 서윤은 진료실을 나올 때마다 혼자 주차장까지 걸었습니다. 차 안에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우는 것도 아니었고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몸이 낯설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아무것도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세라가 두고 간 차 상자가 찬장에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무 생각 없이 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몸이 나빠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차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의 방향은 언제나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시댁 스트레스, 낯선 환경, 예민한 체질. 그것이 세라가 계산한 방향이었을 것입니다. 5달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거울 앞에 서는 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피부는 칙칙했고 눈 아래가 어두웠습니다. 결혼식 날 밤 테라스에서 야경을 바라보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어느 날 저녁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대학병원 한 번만 더 가보자. 제대로 정밀 검사 받아봐. 서윤은 잠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심각해 보여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서윤은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몸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범죄라고는 아직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찬장에는 세라의 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보조제 병도 절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세라는 또 올 것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정밀 검사는 사흘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체열만 5차례였습니다. 소변 검사, 모발 검사, 골밀도 측정, 신경전도 검사까지. 서윤은 매번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도윤에게 같이 가자는 말을 듣고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그 공간만큼은 혼자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 없이 자신의 몸과 단둘이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열흘 후 나왔습니다. 담당 교수는 진료실 문을 닫은 뒤 모니터를 서윤 쪽으로 돌렸습니다.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숫자들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의사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이서윤 씨, 먼저 침착하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서윤은 등받이에서 등을 떼었습니다. 이건 질병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유입된 중금속이 체내에 상당량 축적되어 있습니다. 비소와 납 수치가 특히 높고 모발 검사 결과를 보면 최소 5달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윤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연 노출로 이 수치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투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진료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건물 사이로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시간도 5달.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운 채 1시간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5달이 재생되었습니다. 처음 피곤함을 느낀 날, 구토가 시작된 아침, 손이 떨려 조각도를 내려놓았던 오후, 병원을 다녀올 때마다 스트레스라는 말을 들으며 걸어 나오던 주차장, 그리고 매주 토요일 세라가 가져온 차, 보조제 병, 다정한 얼굴로 찻잔을 내밀던 손. 서윤은 손바닥을 무릎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손가락마디 주변 피부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연고가 듣지 않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피부 바깥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내가 마신 것이 독이었다. 그 문장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머리는 이해했지만 몸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과 같은 차가움이었습니다. 그때는 긴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도윤에게 말한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윤은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도윤은 종이를 집어들었고 읽는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눈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수치를 다시 읽고 의사소견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어? 물음표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로는 5달 이상이라고 해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도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를 예상했습니다. 또는 당혹감을. 그러나 도윤의 표정에는 그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서윤이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쉬어. 나머지는 내가 생각할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서윤은 도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등이 곧았습니다.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알았습니다. 도윤이 무언가를 참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도윤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에서는 기억들이 빠르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세라의 방문이 시작된 시점, 차가 바뀐 순서, 보조제가 추가된 날, 서윤의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기, 모든 것이 하나의 선 위에 놓였습니다.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윤은 세라를 알았습니다. 여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고 성격도 알았습니다. 세라는 원하는 것을
우회에서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오래 지치게 만드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 방식이 이번에는 독이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꺼내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상대를 경계하게 만들고 경계한 상대는 증거를 지웁니다. 도윤은 그것을 알기에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그것이 도윤이 그날 밤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윤이 차를 내왔습니다. 찬장에 남아있던 세라의 차였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보는 순간 손을 뻗었습니다. 이거 잠깐 줘봐. 서윤이 건네자 도윤은 차 상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겉포장에는 브랜드 로고와 성분 표기가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그것을 찬장에 돌려놓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서재로 가져갔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외부 검사기관 두 곳에 연락했습니다. 차 샘플과 보조제 샘플, 별도 성분 분석 의뢰, 결과 수령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서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 며칠 동안 작업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조각도를 들었습니다. 완성하지 못한 채 멈춰 있던 작업이었습니다. 흙은 굳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물을 적신 천으로 천천히 표면을 적셨습니다. 되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지만 손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필요했습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손을 움직이는 것으로 버팁니다. 서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흙을 주무르는 손보다 머릿속이 더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차를 가져오던 날의 표정, 자연스럽게 주방에 들어서던 걸음, 찻잔을 내밀던 손, 그 손을 두 손으로 받았다. 서윤은 흙 위에 손을 멈췄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는 너무 작았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시간을 들인 조용한 계획. 서윤은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누군가가 설계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윤은 결과지를 받아들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차 샘플에서 비소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보조제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나왔습니다. 시중 제품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도윤은 결과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나 다음 주 가족 모임에서 할 말이 있어. 서윤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요? 도윤은 잠깐 서윤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혼 이야기.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서서 방금 들은 말의 의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자신을 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인지 서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다만 도윤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했습니다.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가족 모임은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본가 식당에는 6명이 둘러앉았습니다. 회장 내외 도윤, 서윤, 세라, 그리고 차남 한준서. 창밖은 이미 어두웠고
테이블 위 조명이 식기 위로 고르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서윤은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조용했습니다. 세라는 건너편에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가벼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 얼굴을 나는 믿었다. 서윤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식사가 절반쯤 지났을 때 도윤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윤과 이혼하려 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회장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미녀사의 시선이 도윤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준서는 표정을 감추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세라는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서윤은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을 참지 않았습니다. 숨이 자연스럽게 멈춰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회장이 물었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윤 씨도 동의하고 있고 합의 하에 진행할 생각입니다. 미녀사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 씨, 본인도 같은 생각이에요? 서윤은 도윤을 보았습니다. 도윤의 눈이 잠깐 서윤에게 닿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말이 아닌 것. 그러나 분명히 전달되는 것. 믿어줘.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미녀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반대도 만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가문이 서윤을 대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라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서윤이 짐을 싼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도윤이 준비한 해외 치료센터였습니다. 스위스 외곽의 조용한 곳이었고 중금 속 해독과 면역 회복을 전문으로 하는 시설이었습니다. 도윤은 직접 예약했고 동행할 수행원도 붙였습니다. 서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부터 고쳐. 나머지는 내가 돌아온 다음에 얘기하자. 이혼은요. 연기야. 그 두 글자였습니다. 도윤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가방 지퍼를 닫으며 도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서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서윤이 떠난 다음 날부터 도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결제를 했고 외부 미팅을 소화했습니다. 그러나 퇴근 후의 시간은 달랐습니다. 도윤은 세라의 주변을 조용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세라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통화 패턴, 재단 업무 외의 동선. 세라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이혼을 선언했고 서윤은 떠났습니다. 세라의 입장에서 그것은 계획이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경계를 풀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알고 기다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서윤이 떠난 지 2달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세라는 강남 외곽의 한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도윤이 고용한 사람을 통해 파악한 자리였습니다. 상대는 세라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었습니다. 대화는 1시간 남짓 이어졌습니다. 도윤이 확보한 것은 그 자리의 녹취였습니다. 파일을 처음 재생했을 때 도윤은 이어폰을 끼고 혼자 서재에 있었습니다. 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천천히 망가지는 게 가장 안전해. 한 번에 쓰러지면 의심받잖아. 조금씩 오래. 도윤은 재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눈치챘을 수도 있어. 근데 이미 이혼했잖아. 서윤이는 떠났고
오빠가 뭘 해봐야 증거가 없으면 끝이야. 짧은 웃음소리. 나는 그냥 차 가져다 준 신우이야. 그게 전부고. 파일이 끝났습니다. 서재 안이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이어폰을 천천히 빼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다른 모양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2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세라와 가족 모임에서 평소처럼 마주쳤습니다.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안부를 물었습니다. 세라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이상하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서랍 안에는 녹취 파일이 있었습니다. 성분 검사 결과지가 있었습니다. 세라의 방문 날짜와 서윤의 증상 일지를 대조한 표가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3차례 면담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법적 고발에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도윤은 모든 것을 갖추는데 5달을 썼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에게 전화가 온 것은 스위스 현지 시간으로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몸은 좀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한 번 더 가족 모임이 있어. 내가 돌아와 줬으면 해.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치료센터 건물 너머로 산이 보였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5달 전에 보던 서울의 회색 하늘과는 달랐습니다. 어떤 자리예요? 마지막 자리. 서윤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2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갈게요. 서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5달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같은 사람인지 생각했습니다. 몸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로 떠났습니다. 어떤 얼굴로 돌아가야 하는지 서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인천공항에 내린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입국장 유리문이 열리는 순간 서울의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서윤은 잠깐 멈췄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5달 전 이 공항을 떠날 때 서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걸었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윤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서윤은 혼자 택시를 잡았고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도로 위 풍경은 떠나던 날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스위스에서의 5달은 조용했습니다. 처음 2달은 몸을 고치는 데 썼습니다. 해독 치료는 느리고 지루한 과정이었습니다. 주사를 맞고 수치를 재고 시기를 조절하고 다시 주사를 맞았습니다. 몸이 천천히 반응하는 것을 느끼는 일은 자신이 얼마나 오래 망가져 있었는지를 매일 확인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서윤은 그 과정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직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3번째 달부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치료센터 한편에 작은 공간을 얻었습니다. 흙은 없었습니다. 대신 종이와 연필로 형태를 그렸습니다. 손이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선을 긋는 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서윤은 매일 그렸습니다. 무엇을 그리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완성된 스케치를 내려다보며 알았습니다. 깨진 형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깨진 자리에서
다른 선이 이어지는 형태들이었습니다. 부서진 것이 끝이 아닌 것들. 서유는 그 스케치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때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가족 모임은 귀국 사흘 후였습니다. 본가 거실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회장 내외 도윤, 세라, 준서. 서윤이 들어서자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이혼을 선언한 며느리가 다시 나타난 자리였습니다. 미녀사는 표정을 정리했고 세라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많이 좋아졌네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잡히고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올렸습니다. 작고 검은 기기였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세라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천천히 망가지는 게 가장 안전해. 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금씩 오래. 회장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오빠가 뭘 해봐야 증거가 없으면 끝이야. 미녀사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녹음은 끝까지 재생되었습니다. 도윤은 끄지 않았습니다. 거실 안에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파일이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세라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그 침묵 안에서 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를 기대했었습니다. 자신 안에서. 그러나 막상 그 자리에서 느낀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슬픔과 비슷했지만 슬픔보다 더 차분한 무언가였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죽이려 했다. 그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처음 알았을 때와 지금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너무 커서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말이 자신 안에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단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이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도윤이 준비한 자료는 완전했습니다. 성분 검사 결과 방문 일지와 증상 대조표, 녹취 파일, 참고인 진술. 세라는 변호인을 선임했고 가문은 내부적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회장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라에 대한 후원을 중단했습니다. 그것이 이 가문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도윤은 기자들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서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 앞에서 필요한 말은 했습니다. 그 외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가던 어느 저녁, 서윤은 작업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처음으로 흙을 만진 날이었습니다. 손끝이 흙 안으로 들어가는 감각이 오래된 것처럼 낯설면서도 동시에 가장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무엇을 만들지 정하지 않은 채 손을 움직였습니다. 형태가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둥글지 않았습니다. 한쪽이 조금 패여 있었고 표면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그것을 다듬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불완전한 것이 불완전한 채로 존재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형태였습니다. 도윤이 작업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몰랐습니다. 뭐 만들어? 서윤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몰라요. 도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기대어 서윤이 손을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손을 멈추고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혼은 연기였다고 했죠. 응. 그 말 믿었어요.
그때 알아.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5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혼자 버텼던 시간과 도윤이 혼자 준비했던 시간. 같은 방향을 보면서 서로 다른 자리에 서 있었던 시간. 두 사람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날 이후 매일 작업실에 나왔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치는 정상 범위에 들어왔지만 피로는 여전히 빨리 찾아왔습니다. 손이 오래 떨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그것을 이유로 손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몸으로 만든 것이라도 만들어진 것은 존재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스위스에서 가져온 스케치들을 작업실 벽에 붙여두었습니다. 깨진 형태들, 그러나 다른 선으로 이어지는 형태들. 서윤은 그것을 바라보며 작업을 시작하는 날도 있었고 그냥 앉아 바라보기만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로 이 도시에 들어온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버텼습니다. 버티는 동안 몸이 망가졌습니다. 망가진 것을 알고 나서 떠났습니다. 떠나 있는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찾았습니다. 조각가 이서윤. 그것이 처음이었고 끝이었습니다. 어떤 가문의 며느리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아내이기 이전에, 독살의 피해자이기 이전에, 서윤은 흙을 주무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형태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서진 것에서 다른 선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은 아무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작업실 창밖으로 벚꽃이 조금 보였습니다. 서윤은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흙냄새와 섞였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의 공방에서 맡던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완성되지 않은 형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아직 무엇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손이 움직이는 한 형태는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서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이었고 이 모든 시간을 통과하며 다시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부서지는 것과 끝나는 것은 다릅니다. 망가진 자리에서 다른 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선이 어디로 향할지는 손을 움직이는 사람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서윤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부서지는 것과 끝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인생 이야기 라디오였습니다.